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전주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임원년, 기우월, 모자일, 무엇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용신과 희신은 무엇인가요? 용신과 희신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남자분이신데 배우자운은 어떤가요? 배우자운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사주 자유 팥살이 보이는데 팥살의 자격력이 있는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전주에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4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새겨주는 인성인 불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흙, 시간의 무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오한의 기토,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겨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연지에 오화 작은 불, 시지에 오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제법 되죠. 기토 작은 흙, 무토 큰 흙, 오화 작은 불까지.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화민성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화민성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쇠. 재성은 흙이 극한 오행 물. 관성은 흙의 극한 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에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연간에 임수 큰 물, 일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이 나무를 찾아보면은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관성인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은 유금 작은 쇠, 임수 큰 물, 자수 작은 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4편의 세력이 많은 것 같죠? 그러면 사주가 강해졌을까요? 좀 애매하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4편 연지에 있는 오화 있죠? 오화는 4편인데 나한테 도움을 주나요? 너무 멀어서 도움도 못 줄 뿐더러 임수 큰 물이 위에서 쏟아지니까 불은 소멸돼 버렸네요. 작은 불 정도는. 그래서 4편 하나가 사라졌네요. 그리고 월간에 있는 기토는 어떤가요?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밑에 있는 유금을 생각하고, 월지에 있는 유금을 생각하고, 유금은 자수를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편 자수를 결국은 생하는 꼴이 되죠.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돕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기토 하나도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자, 시지에 있는 오화는 어떤가요? 화생토로 상당히 저울어도 중요한데 금생수 받은 물 자수에게 수국화를 당해서 꺼져버리죠. 그러니 내 편 하나가 또 사라졌네요. 그럼 연지에 있는 오화 몰기운은 사라지고, 기토는 유금을 생하고, 유금은 자수를 생각해서 내 편이 아니고, 오화는 자수에 의해서 당하고,
그러면 내 편이라고는 뭣도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사주가 내 편이 많을 것 같지만 내 편은 전부 상대편에게 당하고, 그래서 내 편의 힘이 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 큰 흙이지만은 물기운들이 사주에 있는 큰 물, 작은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흙이 절벽해졌다는 얘기죠. 흙은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햇빛이 물에 의해서 다 소멸돼서 절벽절벽한 물이 스며들면서 절벽절벽한 흙이 됐다는 얘기죠. 물이 약간 부담이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용신은 뭔가요? 그러면 오화, 기토, 오화는 전부 상대편을 돼버리고 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모토만이 나한테 힘을 주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모토가 없으면 사주가 아주 약해지죠. 그래도 모토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에게 덤을 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그러면 희신은 큰 불이 병화나 사화가 가가지고 화생토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야 흙이 단단해지면서 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신은 모토, 희신은 흙을 생해주는 불이 와가지고 흙을 단단해주면은 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첫 번째, 이 사주에 가장 강한 운이 뭐냐고 물어봤죠. 가장 강한 운은 흙이 사주팔자에 많이 있지만은 불이 다 소멸돼서 불을 못 받고, 월간에 있는 기토는 유금을 생해가지고 유금은 자수를 생하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모토만이 내 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을 못 받고 물이 소멸되다 보니까 절벽한 흙이 되어서 흙은 강하지가 않습니다. 사주에 물기운이 있죠. 큰 물, 작은 물이 금생수까지 받고, 그래서 사주에 불기운을 소멸하고 물이 스며들면서 흙이 단단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소 물이 강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임수 큰 물, 자수 작은 물밖에 없지만은 흙이 큰 흙이지만은 물이 스며들면서 물이 부담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이 다소 많은 오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주에 용신과 희신 물어봤죠. 아까 풀어봤죠. 용신은 모토가 있어서 사주에 힘을 주고, 희신은 불기운이 오면 좋다고 화생토 해가지고 물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용신은 모토, 희신은 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사주 배우자운은 어떤가요? 배우자운이 어떤가요? 물이 부담이죠. 그러니 물이 부담이기 때문에 배우자운이, 여자가 부담이기 때문에 배우자운이 약하고, 또 임수, 자수, 재성 혼잡이 되죠. 재성 혼잡이 되다 보니까 두 여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인연이 두 여자와 인연이 되다 보니까 배우자운이 매우 약합니다. 재성 혼잡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배우자운은 매우 약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파살은 작용력이 있나요? 물어봤죠. 여기 일지하고 월지 자유파살이 보이죠. 결혼궁과 배우자궁. 월지가 결혼궁이죠. 배우자궁이 이렇게 파살이나 충살이 있으면은 혼파살이라고 그래서 혼인이 깨지는 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주에 배우자운이 안 좋은데 월지하고 일지하고 파살이 보인다는 얘기죠. 자유파살. 혼인이 깨진다는 파살이 작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파살까지 있어서 배우자운이 매우 안 좋은 파살에 작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파살은 작용력이 있는 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좌우충이 보이죠. 일지하고 시지, 바로 내 배우자하고 자식하고 충이 되죠. 충이 되니 내 배우자와 자식이 이렇게 충을 하는 사이다 보니까 자식운도 매우 약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오늘 문제는 네 가지.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 다소 강하고, 두 번째 용신과 희신은, 용신은 모토, 희신은 흙을 새겨주는 불기운. 그 다음에 이 사주의 배우자운은 재성혼잡과 물이 부담이기 때문에 배우자운이 매우 약하고 두 여자를 볼 수 있어서 배우자운이 약합니다. 그리고 자유파살이 있는데 파살에 작용이 있는지,
배우자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결혼운과 배우자 운이 깨진다는 자유파살은 혼파살로 작용해서 배우자 운을 안 좋게 하는 살이 됩니다.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문제 여러분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면연, 무오월, 무자일, 김일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계면연, 무오월, 무자일, 김일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도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는 무슨 격인가요? 사주의 격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격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격을 잡았으면 격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금요력의 특징은 뭔가요? 이 사주에 금요력이 있는데 금요력의 특징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손재주가 탁월하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손재주가 탁월한 이유를 묻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 힘으로 아는 만큼 풀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답을 말씀드릴 때 답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사주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어본다는 얘기죠. 답을 안 보고 그렇게 하셔야 사주 공부에 향상이 됩니다. 자, 댓글로도 많은 답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하루 마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